구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고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저는 가상화폐, 지표, 환율 등 다양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페이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포트폴리오를 등록하고 현재 보유 자산과 자산의 변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기능과 음악을 넣고 싶었고 좀 사용자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API입니다. 각각 API를 사용한 이유인데 이 업비트에서는 이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상위 30개 가상화폐에 대한 정보들을 받아오고요. 그리고 바이낸스에는 이 업비트에 상장된 그 해당하는 심볼에 대한 가상화폐에 대한 정보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스테인지 레이트에서는 환율을 조회하고 시세 차이를 계산하기 위해 받아오고요. 여기는 차트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지 않는 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세를 조회하기 위해서 빗썸을 API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MVC 패턴 모델 2를 사용해왔습니다. 먼저 모델입니다. 모델은 DTO와 DAO가 있고요. DTO는 생성자, 게터, 세터가 있는 부분입니다. DAO에는 데이터 접근 계층인데요. DB와 통신하고 커리움을 만들고 DB에 전달 및 실행하는 부분입니다. 뷰는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페이지고요. 인터페이스나 버튼과 같은 페이지들을 보여줍니다. 컨트롤러는 사용자에게 요청에 따른 적절한 모델을 호출하여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업데이트를 하고 그렇게 받은 데이터를 뷰에 전달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줍니다. 그림으로 좀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은데요. 사용자는 뷰를 통해서 컨트롤 요청을 하고 그런 요청들을 컨트롤러로 보냅니다. 컨트롤러에서 서블렛을 처리하고 그 바뀐 내용을 모델로 전달합니다. 또 다시 모델에서는 DB의 커리문을 요청하고 또 그렇게 처리된 데이터를 뷰로 다시 보여주게 됩니다. 시세조회 페이지입니다. 사용자에게 주요 가상화폐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고요. 현재가, 고가, 저가, 그리고 거래량이나 전일 대비 바뀐 부분들, 그리고 KP라는 부분은 한국 거래소가 해외 거래소보다 더 비싸게 코인을 사야 됩니다. 그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부분은 서버 측 페이지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30개 가상화폐에 대한 업비트 API 엔드포인트를 설정하고 응답 데이터를 제이슨 형식으로 받습니다. 제이슨 형식은 주로 웹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하는 방식, 데이터형이고요. 키와 밸류로 구성된 데이터 객체입니다. 그리고 업비트 API의 요청 제한인데요. 초당 10회까지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총 30개의 가상화폐를 10개씩 나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서버 측 페이지에서 응답 데이터를 파싱하고 필요한 정보만 추출합니다. 또 다시 제이슨 객체를 만들어서 생성하고 추가합니다.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확실히 이거랑은 좀 더 정렬되어지고 필요한 정보들만 추출해서 그 클라이언트 페이지로 보내주게 됩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하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올바르게 나오지 않는 같은 엔드포인트에 대한 주소로 요청을 반복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반복 현상이 발생했고요. 이를 자바의 엑스큐터 서비스 인터페이스로 해결하였습니다. 이 엑스큐터 서비스 인터페이스는요, 스레드 풀을 생성하고 그 스레드 풀에서 스레드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들을 병렬로 처리할 수 있고요. 네, 저는 처리하는 데이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해서 해결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클라이언트 측 페이지로 넘겨주게 되면 서버 측 페이지로 전달받은 데이터를 적절하게 파싱하고 포맷 지정, 그리고 색을 입힌다든지 부호를 추가하고, 그리고 저 아까 말씀드린 KP라고 저 부분을 계산하고 보여주게 되고요. 총 30개 코인을 사용하는데
3초마다 1초에 10개씩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3초마다 아작스를 사용해서 비동기적으로 서버와 통신해서 페이지를 동적으로 업데이트하였습니다. 그리고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들은 30초마다 사용해서 서버의 부하를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차트인데요. 이건 트레이딩뷰 API를 통해서 가져왔습니다. 먼저 이 각 캔에 보이지 않는 행을 숨겨놓고요. 버튼 클릭 시 해당하는 차트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심볼을 통해서 이 트레이딩뷰 API를 불러와서 이렇게 차트를 실행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트레이딩뷰 API는 볼린저 밴드나 이동평균선 등 다양한 지표들을 제공해서 유저들이 좀 더 편리하게 거래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표 조회입니다. 이 부분은 웹 스크래핑을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을 구현하면서 좀 되게 어려움이 많았는데 우선 무료 API를 호출하려고 했으나 횟수 제한이 너무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무료 API를 사용하려고 하면 금전적인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 웹 스크래핑이라는 게 특정 웹페이지에 HTML 코드를 파싱하고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여기서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인데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가져와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 로그인 내 정보인데요. 이거는 시연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JSTL도 사용해봤습니다. JSP에서 사용하는 태그 라이브러리인데요. 사용자가 로그인하면 사용자 정보를 세션에 저장하고 세션의 로그인 로그아웃 상태에 따라 각각의 다른 버튼을 보여주게 했습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로그인을 한 상태라면 내 정보와 로그아웃 버튼을 보여주고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회원가입과 로그인 버튼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은 보유자산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 추가를 통해서 여기서 코인을 고르고 구매 연도와 구매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량과 평균 매수 가격을 입력하고 포트폴리오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서 해당하는 이 심볼을 통해서 API 요청을 하게 되고 현재 가격과 비교해서 평가 손익과 수익률을 보여주게 됩니다. 포트폴리오 추가 삭제를 통해서 자신의 보유자산을 관리할 수 있고요. 만약에 두 개의 포트폴리오를 등록하였다면 이 두 내용을 합하는 가격이 메뉴에 표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코인에 대해서 보유 수량 비율을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조회 시간을 조회 시간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유자산 포트폴리오의 기간별 수익 변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의 구매 연, 월 수익률에 따라 X축과 Y축을 동적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용자의 첫 구매일자가 이쪽이면 이 부분이면 그 부분부터 업데이트되게 됩니다. 2023년 7월인데요. 그럼 2023년 7월부터 X축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익률의 최대치에 따라서 마이너스 100부터 100단위로 이 수익률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과 그래프를 통해 사용자의 자산 변화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직접 키를 발급하여서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서버 IP로 키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버 IP를 외부에 노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디도스 공격이나 보안적인 위협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로 데이터를 넣기 때문에 꼭 구매하지 않아도 자신이 이때 얼마나 구매했다 이런 거를 임의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모의 투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음악 부분인데요. 네, 음악이 나옵니다. 네, 프로젝트 시연해 보겠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모습입니다. 3초마다 아작스 요청을 해서 값을 갱신하고요. 근데 서버와 클라이언트에서 처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3초마다 갱신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고요. 각각 현재가, 고가, 저가, 그리고 1거래량, 전일 대비 변화량,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에서 요청한 부분인데요. 이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을 국제 시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의 환율을 곱해서 해외 시세를 알 수 있고요. 이 해외 시세와 한국 시세 간의 차이를 계산해서 KP라는 부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한국인들이 얼마나 더 비트코인을 비싸게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 크로노스라는 코인은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 부분은 좀 예외로 저렇게 처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차트를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이낸스 거래소의 차트를 굴러오게 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은 한국 차트보다는 해외 거래소의 차트를 많이 참고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에게 좀 더 맞는 방향성을 다가가도록 했고요. 이 API를 활용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게 지금 보여지는 게 일봉입니다. 좀 D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일봉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시간봉으로 바꾸면 차트가 바뀌고요. 또 15분봉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또 선을 그어서 저항선이나 지지선 등을 그어서 차트를 분석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텍스트도 넣을 수 있고요. 어떤 한 지점에서 얼마나 백분율로 얼마나 변했는지 그런 지표들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지표 부분입니다. 사실 이 페이지를 하면서 넣고 싶은 데이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HTML 코드가 긴데 그거를 해석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좀 줄였습니다. 이 부분의 실시간 환율 부분은 API를 통해 받아오고, 이 테더 부분은 거래소에서 받아오는 부분이지만, 이런 지표들은 웹 스크래핑을 사용해서 웹페이지를 해석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상위 100개 상장된 지표인데요. 이제 지수 현재가와 변동액과 변동률이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S&P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유자산 포트폴리오는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한 후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자, 회원가입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 입력이 일어날 때마다 우측 텍스트를 바꾸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예가 맞게 되면은 ID 중복을 확인하라는 텍스트로 바뀌게 되고, ID 중복 확인을 해서 만약에 DB에 있는 아이디의 경우 DB에 없는 아이디의 경우 사용 가능한 아이디라고 나오게 하고요. 닉네임도 마찬가지로 아이디와 똑같이 처리했습니다. 닉네임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8자를 벗어나게 되면 텍스트가 바뀌게 됩니다. 닉네임 중복 확인해서 DB에 없는 닉네임일 경우 사용 가능한 닉네임이라고 나오고, 버튼 역시 바뀌게 됩니다. 다음은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인데, 이 부분도 키 입력이 일어날 때마다 비밀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이렇게 텍스트를 보여주게 했습니다. 만약에 입력되지 않은 상황이 있다면 이 입력란을 작성하라고 나옵니다.
다음은 아까 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에 성공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JSTL을 사용해서 로그인에 성공하게 되면 우측 상단에 버튼이 바뀌게 됩니다. 내 정보 페이지에서 현재 비밀번호와 수정할 비밀번호 그리고 비밀번호 확인을 통해서 정보를 수정할 수 있고 이걸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비밀번호에 다른 값을 입력해서 한번 예외를 처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비밀번호가 올바르지 않다고 나오고요. 이제 제대로 비밀번호를 바꿔보겠습니다. 다음은 보유자산 포트폴리오 부분입니다. 현재 포트폴리오를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작성하면서 간단한 이스터 에그를 넣어봤는데 아마 잘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리시나요? 사용자들에게 조금 더 재미있는 경험을 선사해주고 싶었습니다. 한번 이 포트폴리오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코인을 선택하고 구매 연도와 구매월을 선택하고 평균 매수가와 수량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추가하게 되면 추가 성공했다고 메시지를 보여주고 다시 페이지로 돌아가면 이렇게 내가 산 가격과 현재 그 해당하는 코인의 API를 요청해서 내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구매월을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강사님이 솔라나라는 코인을 한번 말씀해 주셨었는데 저도 이 코인 참 좋아합니다. 이거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추가에 성공했고요. 새로 폼이 하나 생성되었고 총 수익 각각의 코인에 대한 평가소 및 수익률, 수량, 매수금액, 평가금액 그리고 맨 윗부분에는 총 매수금액과 총 평가금액 그리고 수익률과 평가금액을 각각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파이 차트는 내가 어떤 코인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만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리플이라는 코인을 800원에 한번 사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추가에 성공했고요. 각각의 비율만큼 이렇게 파이 차트를 업데이트하고 각각의 폼이 나오게 하고 맨 윗부분에는 내 보유자산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포트폴리오를 삭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추가했던 포트폴리오를 삭제하게 되면 포트폴리오를 삭제하게 되고 그 부분은 사라지고 이렇게 남은 부분만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은 기간별 수익 변화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각각 코인을 구매한 월이 다르기 때문에 매수금액이 다르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산 시점부터 그 테이블에 값을 더해서 이렇게 나오게 있습니다. 그리고 DB에 저장된 각각 월에 대한 금액을 불러와서 평가금액으로 출력하고 이 부분을 계산해서 평가금액과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좀 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위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X축과 Y축은 각각 동적으로 변하는 부분입니다. 수익률에 따라서 100% 단위로 이제 최대가 결정되고
제일 앞에 있는 월 부분도 만약에 이전보다 더 일찍 구매했다면 더 많은 X축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음악입니다. 음악을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이 음악 부분을 사실 페이지간 이동이 일어나도 재생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재생되고 있는 시점에 부분을 세션에 저장하고 페이지가 이동했을 때 그 세션의 값을 불러와서 재생되게 하고 싶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웹 워커를 사용해서 해결하려고도 해봤습니다. 이 웹 워커는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코드를 실행하는 기술인데 이 코드를 사용해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자, 다음은 리액트입니다. 손창인 강사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JSP는 백인가요? 프론트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JSP는 백인가요? 프론트인가요? JSP는 백이죠. 네, 백입니다. 저는 원래 프론트엔드를 리액트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리액트는 현재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 중 가장 경쟁력이 있는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JSP는 백이고 리액트는 프론트이니까 이 두 개를 한번 합쳐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잘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안 된다고만 들었지 이유 자체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걸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제가 리액트로 계속 프론트엔드를 만들었다면 실패했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좋았습니다. 다음은 JPA입니다. 이 부분 역시 실패했습니다. 이 JPA에 대해서 좀 설명드린다면 ORM인데요. 자바에서 사용하는 ORM입니다. ORM은 객체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간 데이터를 매핑해주는 기술이고 자바에서 사용하는 그 ORM이 JPA입니다. 그리고 하이버네이트는 그 JPA의 구현체입니다. 제가 이 부분도 한 3일 이상 계속 시도해봤는데 결국 실패해서 이 부분도 실패했습니다. 네. 저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좀 더 다양한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 프로젝트가 볼륨은 조금 작지만 다양한 시도가 있었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